갈아타는 구간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오, 여기 밖에 풍경이 이마트 옆으로 지나가네요. 아파트나 오피스텔형 아파트 이러면 좋은데 주상복합하고 오피스텔. 8호선 역사는 이렇게 생겼네요. 규모가 그래도 요즘 최신형 역사라서 그런지 규모가 그래도 좀 있네요. 오, 종착역. 강동 쪽에서 별내 쪽으로 넘어오는 구간이군요. 그리고 저쪽이 강동으로 가는 쪽인 것 같아요. 잠실이 아시겠지만 이제 강남에서 두 번째, 강남 다음 강동 아니겠습니까? 강남권에서 이제 가장 큰 환승이 강남하고 잠실권이요. 가보면 이제 그 환승과 관련된 큰 시설들이 있고 아주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잠실과 연결된다. 8호선이 이것만으로도 나쁘지 않은 조건은 맞습니다. 그래서 잠실권역이라든가 강동, 강남으로 연결되는, 근데 그쪽은 집값이라든가 월세가 높기 때문에 이런 외곽 지역에 와서 거주하면서 3-40분 안에 그쪽으로 갈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죠. 이렇게 되네요. 역사 분위기가. 저도 처음 와봅니다. 다음이 다산이네요. 여기 보면 별내부터 시작해서 다산, 동구릉, 구리, 장자호수, 암사가죠. 암사. 터널에서 또 5호선으로 환승이 되니까. 그리고 잠실에서 2호선 환승. 여러 가지 조건이 좋네요. 9호선 환승. 특히 이제 천호에서 5호선 환승과 잠실, 교통의 메카. 소위 강동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서울 권역에서도 잠실은 교통 환승과 관련된 교통의 메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8호선의 긍정적 요소가, 이 8호선 개통 때문에 집값이 좀 상승하는 요소가 있다. 이건 뭐 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부정적인, 그러니까 워낙 부동산 시기에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상승하지 않았다, 뭐 10% 상승이니 얼마 상승이니 이런 코멘트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 같고요. 시설은 뭐 괜찮네. 근데 여기서 마치고 역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좀 돌아보고 다음에 다산역으로 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아까 보신 생숙들하고 오피스텔, 그 다음에 이마트, 그리고 별내역. 와본 지가 한 1년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8호선 개통이 제가 보기엔 4호선보다 좀 낫지 않을까. 4호선은 직접적으로 강남으로 연결되기엔 조금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데, 이쪽 조건은 바로 아까 보신 것처럼 암사, 잠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시황이나 분위기가 안 좋은 시기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안타깝죠. 왜 4호선 개통할 때는 부동산 상승 분위기가 조금 괜찮을 때였기 때문에 시세가 이제 몇 억씩 상승했고, 좀 뭐 평당 분석한 것들 보면 1,500에서 2,000대 중반까지 이제 쭉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매스컴에서의 분위기라든가 분석한 것들도 보면 시세 상승이 프로를 예상했다. 한 1억 내외를 예상한 것 같아요. 자, 이게 별내역. 춘선, 경춘선은 좀 약합니다. 일단은 그 중간에 가서 환승을 해야 되겠죠. 청량리나 이런 쪽에 가서 환승을 해야 됩니다. 일단 서울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별내가 처음 생기고 2000년대 중반에는 뭐 여기가 거의 면 단위 이런 동네였고 군인들이 많은 평범한, 그래서 이 위쪽으로 가면 이제 서울하고 태릉이 맞닿아 있는 데들은 배밭들, 과수원들 많아서 태릉 숯불갈비 유명한 지역하고 바로 인접해 있고 그 뒤쪽으로는 군부대도 많았고 그랬거든요. 여기 전형적인 시골 풍경이었어요. 농사 짓고 군부대 있고 한 지역에 이게 생기고, 그리고 이제 별내역 생기면서 조금씩 나아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마트가 우뚝 섰죠. 이제 별내 분석 다닐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진짜 시설 몇 개, 아파트 단지 이제 하나 둘씩
거의 허허벌판에 롯데리아 건물 하나만 있을 때 다녔던 기억이 나죠. 제가 이제 이기신도시 초창기에 만들어진 거의 전수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서 이쪽으로도 연결이 되는군요. 또 이거 좋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8호선이 연결이 되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군요. 별내로서는 뭐 4호선의 것보다 8호선의 필요성, 효용성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시기나 상황상 분위기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안타깝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게 보이시는 것들이 이제 생숙과 오피스텔이요. 여기가 그래도 이렇게 펜스 쳐져 있고 공사 현장을 보는 게 어딥니까? 여기 다 허허벌판의 공사장, 그러니까 역 앞이지만 굉장히 황무지 같은 느낌. 그래서 신도시나 어떤 택지지구의 느낌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그래도 여기 주말에 오니까 생기가 돌고 사람들도 제법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역 앞에 당연히 이런 분위기가 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혀 역 앞이 다 공터였어요. 황무지 같다는 게 뭐 생각을 해보면 2000년대 중반 후반에 조성되기 시작해 택지지구 지정되고 토목 들어간 상태에서 몇 년 전까지 공사 지금 몇 년 안 됐거든요. 몇 년 전까지 여기가 허허벌판이었고 그래서 여기 이마트밖에 없었고 저런 그 힐스테이트 저게 아무래도 오피스텔하고 생숙이다 보니까 상가 분양가는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낮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세는 당연히 높죠. 물론 렌트프리를 뭐 파격적으로 준다 그래도 저 힐스테이트 자리에는 단지 내 사람들 아니면은 저 뒤로 이제 도로, 솔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성이 뒤쪽으로 없어요. 확장성이 없다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못하는 지형이고 또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이마트가 있으니까 저런 단지 내 상가는 정말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런 데는 이제 음식점 몇 개, 그 다음에 편의점 부동산 그런 것들이 초기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다 공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식 뷔페 보이시죠? 왜 한식 뷔페 있는지 아세요? 이게 공사장이니까 한밥집 이런 형태 한밥집이라고 안 하고 주변에 저런 한식 뷔페 형식으로 이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그래서 저런 자리에 상가는 정말 최악입니다. 물론 저기를 시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이런 얘기가 그렇게 달가울 리는 없으시겠지만 저런 상가 자리 분양가라도 낮거나 어떤 파격적인 조건이 3, 4년간 지속되지 않으면 자리 잡는 것도 입지 여건상 안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런 자리는 정말 꼭 필요한 것들 아니면 꼭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꼭 필요하고 세탁소 필요하고 편의점 필요하고죠. 이런 그 다음에 커피숍 정도 그리고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이마트가 바로 코앞에 걸어서 진짜 1분 거리 이마트가 있는 곳에 저 상가는 이마트와 중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시행사에서 파격적으로 입점을 해서 아니면 역 앞이니까 기술 서비스 대리점 관련해서 꼭 이쪽에 매장이 있거나 영업을 해야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뷔페, 프랜차이징 대규모 뷔페들을 파격적으로 유치하는 것들 그 공간의 활용성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접근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는 것 그래야 다른 상가들도 시너지가 나고 괜찮은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사장 때문에 한밥집일 가능성 저 상가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상가 단지 내 분들 위주로 세대가 상당하면 거기서 나오는 걸로도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매출이 나오니까 유지관리가 되는데 다만 이 이마트가 몰 형태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쇼핑 공간이 다른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 마트가 오프라인 온라인의 경쟁 때문에 안에 별도의 쇼핑 공간들과 휴식 공간들을 또 두지 않습니까? 커피숍부터 뭐 병의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미용실도 많이 들어가고 별도의 뭐 올리브영부터 웬만한 것들은 들어가니까 저런 주상복합의 건물을 채우는 업종과 중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아이파크 쪽 생속이 좀 더 낫죠. 이마트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힐스테이트는 진짜 걸어서 1분 거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별내 자이더스타 이그제큐티브 여기가 이제 생숙과 오피스텔 여기 양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분양받으신 분들이 아마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완성돼서 바로 오피스텔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쓰려는 움직임이 아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양성화돼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인데 안타까운 건 그러면서 이제 시행이나 시공 쪽만 이득을 본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뭐 피해 보신 분들이 좀 적어야죠. 워낙 생숙에 피해 보신 분들이 많아서
생수 업종 체험가 보니까 그래도 병의원 치과 있고요. 기본 병의원과 세무서. 건물이 워낙 모던하면서 클래식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졌지만 굉장히 클래식한 분위기들. 요즘에 이제 이게 추세기 때문에 옆에 건물들은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미 지어진 지가 상당하고 연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근데 1층의 업종은 공실이 많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여기서 영업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보시면 기아 자동차 대리점, 그렇죠. 저런 것들을 좀 유치해서 공간에 온기가 돌고, 그 다음에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뭔가 공실보다는 좀 온기가 도는, 그 다음에 불이 켜져 있는 이런 상가들이 그래도 옆에 무엇이 다른 것이 입점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 공실들 썰렁하잖아요. 저녁에 되면 더 그렇고, 그 외곽에 덕지덕지 임대 여러 가지 이 분위기를 더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 또 롯데 시네마가 들어갔네요. 요런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남녀들이 이쪽에서 데이트하거나 일부러 찾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위쪽 지역에서는 결례로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쭉 역세권으로 오른쪽으로 상업지역, 이 왼쪽도 역세권 개발계획으로, 제가 이제 2000년대 중후반에 여기 분석할 때 기억이, 무슨 여기 메가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외곽의 사이드지만 상업지역, 역세권 앞에 일반 상업지역을 대규모로 크게 조성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이제 한교 알파동 같이 막 메가볼 시티 해가지고 여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결과론적으로 리먼 터지면서 오랜 시간 이제 공터로 방치된 것들을 생수로 이제 채워갖고 그나마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도시가 좀 활기 넘치고 온기가 돌고, 그리고 다행인 건 그 사이에 생수의 용도 변경이 되면서 조금 더 정상화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됐다는 거. 8호선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미는 여기 오피셀이나 생수기, 이 8호선이 없는 것과 8호선이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8호선의 연결로 강남권, 잠실권, 강동권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진짜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요소, 파격적인 변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주거, 생활 이런 비용들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더 저렴한 걸 찾아서 이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이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또 역 앞에 이런 마트도 있고 1, 2분 거리에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요 정도에서 24년 8월에 개통된 8호선 관련하고 별내 신도시 역세권의 주변 분위기를 좀 담아봤고요. 바로 다산역으로 이동해서 다음 영상은 이제 다산역 영상으로, 이게 남양주권의 어떤 흐름과 변화, 역 주변의 분위기 이렇게 담아보는 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